오늘 우리 K증시는 모처럼 삼성전자가 왕의 귀환으로 급등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전체를 들어 올렸고요. 그래서 지난주 삼성전자 쳐봤고 SK하이닉스 치고 올라가는 그때랑 완전히 오늘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래서 제가 하여간 K증시에서는 삼성전자가 뭐 시총 1위라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부터 외국인들, 기관들, 그 선물시장 매매 동향까지 전부 좌우한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오늘 삼성전자의 호재는 주말 뉴욕 증시에서 인텔, 엔비디아, TSMC 같은 반도체주들의 급등, 그리고 이로 인한 나스닥 사상 최고치 경신, 그 다음에 오늘 오전 한 대만 언론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로부터 받고 있는 테스트에서 조건부 승인이 났다고 이 찌라시 비슷한 게 나온, 이게 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글쎄요, 지난 로이터 보도도 결국 사실 확인이 안 되고 그냥 대충 뭉개는 분위기인데, 대만의 디지타임즈, 니네 이거 사실 아니면 뒤지는 줄 알아. 하여튼 거기다 뭐 조건부요? 아니 그냥 합격이면 합격이지, 또 조건부면 뭐 예비 합격이라는 거야 뭐야. 진짜 좀 깔끔하게 좀 안 되나요 이제 삼성전자는? 하여간 이거 진짜 구라면은 또 실망 매물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들도 다시 삼성전자 이제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이거 어제 내일 뉴스에서 미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될 거냐? 분명히 제가 예언한 대로 엔비디아가 이 삼성전자를 핑계로다가 쟤네는 이 가격에 맞춰준다는데, 이런 식으로 단가 후려치기 들어갈 게 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우려에 따라서 오늘 SK하이닉스는 20만 닉스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우리 K증시 개장과 동시에 그 주말 동안 올랐던 유가가 다시 A자형으로 반락하면서 이것도 역시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간밤 이스라엘이 드디어 이란에 대한 모든 공격 목표를 타격하는 걸 달성했다, 이렇게 밝힌 거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어저께도 나왔던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영국의 외교장관이 더 이상 미국과 카타르한테 휴전 협상을 맡겨놓고는 못 기다리겠다. 그래서 이 영국 외교장관이 이스라엘하고 이란 양측을 설득해가지고 우리 영국이 중재를 하면서 재난적 전쟁 상황으로의 긴장 고조를 이제 종식하자고 설득을 했다.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 놨다고 이제 영국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영국만 이렇게 얘기하고 이란과 이스라엘은 전혀 입장 표명은 없었어요. 근데 뭐 아직도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지금 여기서 전쟁을 끝낼 거라고, 추가 군사적 충돌을 안 할 거라고 그렇게 믿는 순진한 분들은 뭐 안 계시겠죠. 그래도 하여간 국제 유가는 다시 A자형으로 반락하고 이제 뚝 떨어진 거는,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제 이란 공격 목표를 달성했다는 소리가 애초부터 이란의 핵시설이나 원유 그 생산 시설을 타격할 뜻은 없었구나. 이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도의 하락, 하향 안정화, 그런 게 나온 거죠. 자, 그다음 이제 오늘 일본 소식을 또 안 볼 수 없는데, 우리가 이미 여름에 한번 쓰나미를 겪었지만, 그 7월 초에 일본 중앙은행 BOJ가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 실행한다고 마침내 금리 인상 발표하고, 이게 전 세계 금융시장으로부터 뭐 엔캐리 청산으로 돈 빠져나간다고 완전히 한바탕 난리가 나가지고 뭐 몇 조니 뭐 몇십 조니 막 마바라들이 또 입 털고 막 난리였잖아. 결국 어떻게 됐어? 아무 영향도 없고 그대로 다시 복귀됐어. 하여튼 근데 정작 일본 증시보다 당시 우리 한국 증시가 더 많이 빠져서 좀 그런 건 얼척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엔캐리 관련해서 일본 중앙은행이 약간 향후 금리 인상을 몇 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렇게 밀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 얘기가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약간 그 쓰나미에 대한 여진격으로 한 번씩 또 급락이 나왔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신임 총리 이시바가 임명되고 나서 이 사람이 자민당 출신이긴 하지만 워낙에 자민당 내에서도 비주류였고, 그럼 이제 기존 그 뭐 기시다처럼 엔화 가치를 뭐 예전 일본의 영광으로 여겨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엔고로 만들겠다, 이런 뭐 강박관념도 없는 사람이고, 하여튼 그래서 이 이시바가 BOJ를 잘 컨트롤할 사람이라고, 그래서 다시 이제 엔화 가치도, 그리고 엔캐리 우려도, 그리고 일본 증시도 안정을 찾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시바 총리가 워낙 자민당 내에서 계보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은 자민당에서 자기 이제 그 파벌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기에 의회를 해산해버리고 이제 자기 그 측근들한테 공천 줘가지고 자민당 내의 입지를 강화하려고 그렇게 야무진 계획을 세워가지고 조기 총선을 이제 그때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주말에 치러졌는데, 여기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뺏겨버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민당과 공명당 연합이 이제 절반을 뺏긴 거죠. 근데 사실 일본에서 자민당의 위상은 뭐 기성세대들한테 있어서는 거의 뭐 순혈주의급 뭐 그런 개념이고, 뭐 다른 정당들도 일본에 뭐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름부터가 뭐 유신당,
입헌 민주당, 그리고 심지어 일본은 공산당도 있어. 하여간 이런 마이너급 뭐 쩌리 정당들인데, 그나마 이제 인민당, 여기 입헌 민주당 정도는 뭐 제대로 야당 역할을 해왔는데, 여기는 또 약간 반미의 그런 코드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 다른 뭐 유신당, 공산당 이런 데는 또 그냥 그저 그랬고, 대신에 이 입헌민주당이 대승을 거둔 데 대해서 이제 중도층의 그 표심이 자민당의 등을 돌린 거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정가에서는 이번 총선 결과가 어떤 국지정급, 뭐 내란, 민난, 뭐 이 정도를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도 뭐 툭하면 정치적 쿠데타 뭐 그런 얘기 하는 것처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일본 입민당, 입헌민주당의 공약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우선 자민당의 아킬레스건을 제일 먼저 이제 칼을 들이대는데, 이게 바로 정치자금의 투명화, 그리고 기업과 단체의 헌금 금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외교 안보 쪽을 보면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아태 지역 연계 강화. 이렇게 써 있는데, 아니 그럼 앞에 반미 색깔이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 이런 의문을 또 가지실 수 있는데, 이거는 그 북한의 공식 명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면은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요 표현은 이제 미국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아시아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일본과 미국을 동등한 위상으로 파트너급으로다가 동아시아는 우리 일본한테 맡기는 걸로 해라,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공약은 역시 이제 진보정당답게 최저임금 인상, 기후 변화 대응, 그리고 대학 등록금 무상화, 그리고 식량 자급률 향상,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도 양성평등, 이런 이제 정책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일본 정가에서 도는 소문은 예전 이제 미국에서 그 대대적인 도요타 리콜 사태 이때 마침 일본은 그 입헌 민주당 출신 하토야마가 잠시 집권했던 그 시기였는데, 이제 얘네들이 대놓고 그때 이제 반미 친중 색깔을 드러내니까 이걸 미국에서 조진다고 도요타를 시범 케이스로 팬 거다, 이런 좀 소문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또 스마트폰도 초창기에 원래는 애플하고 삼성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애플하고 소니 에릭슨 연합, 이게 투톱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미국에서 이 하토야마하고 입헌민주당 조진다고 소니에 대해서 제재 때리고, 그 다음에 소니 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미국 인맥 앞에 내세운다고 그 하워드 스트링거를 소니 창사 이래 첫 외국인 CEO로 임명했는데, 이 인간이야말로 진짜 무슨 트로이의 몸파였는지 하여간 소니 기술력을 그냥 뒷전으로 그건 밀어놓고 컨텐츠 사업 확장한다고 헐리우드에 돈만 갖다가 퍼주다가 결국엔 나중에 잘렸죠. 근데 이런 와중에 또 동일본 대지진까지 터져가지고 막 후쿠시마 원전 막 그 난리 나고 막 그러면서 일본 열도 전체가 완전히 공급망이 마비되고 이럴 때 이제 기적적으로 삼성전자 갤럭시가 치고 나가가지고 그 소니 에릭슨 연합을 제치고 이제 애플하고 스마트폰 투톱으로 올라선 거. 요거는 팩트입니다. 또 당시 미국이 이제 오바마 정권 때였는데, 그 오바마랑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이 역대급으로 한미 정상의 케미를 보여줬던 거. 그래서 미국이 마침 그 입헌민주당 새끼들 꼴도 보기 싫은데 잘 됐다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시원하게 밀어준 거예요. 이것도 팩트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본에서 자빠진 애들이 뭐 앞에 소니 스마트폰도 있지만 뭐 LP다 메모리, 샤프전자, 미쓰비시 자동차, 그리고 뭐 도시바 디스플레이 이런데 뭐 전부 그때 나자빠졌어요. 근데 사실 이번 일본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자민당 연합의 과반이 위태할 것이라는 전망을 애초부터 했지만, 뭐 저는 이번에 만약에 자민당이 과반을 뺏긴다고 해도 뭐 또 갑자기 일본 BOJ가 금리 인상을 서두른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일본 증시가 박살나고 다시 엔화 가치가 급등할 거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내일 뉴스에서도 뭐 여기 비중을 할애하지 않았던 거고, 대신 오늘 결과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그래서 약간 자민당이 이번에 과반을 뺏겼다. 그래서 일본 엔화가 도로 엔고로 가고 일본 증시가 하락을 했냐? 아니요.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일본 금융시장에서는 이걸 호재로 보고 오늘 다 올랐습니다. 왜? 이번에 취임한 이시바 총리가 과반을 내주면서도 이제 자민당 내 아베노믹스 잔당들을 전부 물갈이 했다는 거. 그러면 이제 과반을 왜 뺏겼냐? 그렇게 뭐 어떤 그 찬성과 지지를 받았는데, 나름 이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내 이제 그 비주류로 오래 살아왔다 보니까 이제 자기 측근들이라고 해봤자 좀 쩌리들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한테 공천을 줬어. 근데 이게 뭔가 자민당의 색깔하고는 안 맞았던 거예요. 마치 이제 우리로 치면은 국민의힘에서 경상벨트 거기다가 호남 출신 인사들을 공천해준 뭐 그런 격으로다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통 자민당 지지자들 빼고 약간
중도 보수, 그러니까 현 집권당이 계속 과반 차지하는 게 막연하게 좋은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이시바의 자민당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등을 많이들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본의 민심은 그 양극화를 막 진짜 부추겼던 아베노믹스도 싫고, 그렇다고 그 아베노믹스 출구 전략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이런 그 부담을 또 일반 국민들한테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놈들도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부지리로 그 입헌민주당, 입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이제 수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 입민당이 야당으로 활약을 하려면 역시 다른 정당들하고 또 이제 연정을 해야 되는 게 필수인데, 그렇다고 이제 이번에 중도층의 표심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그 성공을 했는데, 그런 인민당이 앞에 말한 당 이름부터가 유신당, 공산당하고 또 손을 잡는다는 거는 자기들 지지해준 그 중도층을 배신하는 꼴이 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제 또 과거 케이스를 볼 것 같으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2009년도에 한번 입헌민주당이 집권을 했고 자민당 과반을 그때 이제 무너뜨렸던 그 바로 전 케이스가 있는데, 그때 뭐 미국에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가지고 이제 조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곧바로 일본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다른 애들 한번 기회 줘봤더니 역시 자민당이 제일 낫다, 이렇게 해서 정말 초고속으로 그때 당시 그 인민당 연정이 붕괴되고 다시 자민당이 과반을 회복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케이스를 인민당에서도 모를 리가 없으니까 이제 그럼 최대 화두인 BOJ라는 야수를 어떻게 길들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중점적으로 이제부터 고민에 들어가겠죠. 근데 이거는 현직 그 이시바 총리와 자민당도 마찬가지 입장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인민당은 반미의 색깔이 약간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전 세계에서 미 국채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 국채를 팔아서 그 수량은 줄이고 대신 그 돈으로 일본 부채를 줄이면서 엔화 가치를 다시 제고시키는, 그래서 이제 엔저에서 탈출시키는 이 시나리오가 최적이라고 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정작 이번 일본 선거 결과에 떨고 있는 거는 그 일본 중앙은행 BOJ의 우에다 카즈오 총재가 아니라 바로 바이든과 해리스입니다. 자, 올해 글로벌 그 선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대한민국부터 뭐 유럽연합, 그리고 얼마 전 영국까지 하여간 전 세계를 통틀어서 전부 여당이 참패를 했어요, 올해는. 근데 이게 연말이 이제 미국까지도 이어지면 이제 완성이 되는 시나리오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런던 고라니의 내일 뉴스 미리 보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러나 반갑습니다. 그 백종원 형님의 더본 코리아가 오늘부터 이틀간 공무총액에 들어갔는데요. 일단 오늘 첫날은 예상보다 그렇게 막 대박은 아니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원래 마지막 날 오후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온갖 인터넷 게시판에 백종원 형님의 화양 연화는 지금이 시작이냐 아니면 지금이 정점이냐, 그리고 또 그 소유진 그 형수님은 견미리 누님 싸다고 갈길 정도의 연예인 주식 부자 1위로 등극하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안 그래도 이제 국민 사장님이라고 할 수 있는 백종원 형님을 이제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솔직히 없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흑백 요리사로 해외에까지 명성을 알리면서 지금이 바로 산드라박 머리 한기범 형님 두피 여드름 이 정도급 아니냐, 이제 이런 어떤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뭐 에코프로머티, 카카오 게임즈 이런 이제 상장주들에 대해서 한번 그 초반 그 고점에 세게 뒤었던 분들도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제 K 증시에서 어떤 인물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에 그만큼 리스크도 이제 크다는 거죠. 이건 이제 대표적으로 하이브가 있죠. 어쨌든 이번 더본코리아 상장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도 셀럽 셰프의 상장 도전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는 중이고, 이거는 이제 블룸버그인데, 또 이제 최근에 넷플릭스의 흑백 요리사 프로그램이 한국 외식업계에 새로운 붐업을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더본코리아의 펀더멘탈을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브랜드 매출에서 비중이 제일 큰 거는 바로 백다방인데 올해 이제 37%를 넘겼네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 저가 커피 시장이 완전히 레드오션이다 보니까 그 동종업종, 그러니까 F&B, 식음료 그쪽 평균에 비해서 이제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박하죠. 그다음에 이제 백다방을 제외하고는 뭐 우리 동네에도 있는 것들인데 홍콩 반점, 롤링 파스타, 역전 우동, 백보이 피자, 이 중에서 또 다른 캐식 사고가 있나요? 아니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막 성장을 앞둔 브랜드가 어떤 거죠? 저는 딱히 안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제 더본코리아 최근 4년간 실적을 보면 역시 뭐 고성장의 국면은 이미 지난 것 같아 보이죠. 저는 그래서 이 더본코리아 상장에 제가 뭐 초를 치려는 게 아니라 딱 그 백종원 형님 유튜브 구독자랑 그 조회수를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독자는 웬만해서는 뭐 그러니까 완전히 뭐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정도의 사고만 치지 않으면 하락하는 경우가 뭐 잘 없는데 문제는 조회수. 그러니까 이쪽이 특히 변동성이 크다. 이게 바로 이제 영업이익 향후 그런 전망으로 보고. 그래서 이제 그 더본코리아라는 기업이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으려면 이제 관건은 내수에서 저렇게 뭐 백다방하고 이런 걸로 그냥 정말 그 인건비 따먹는 그거 말고 이제 해외 진출에 보라듯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에서 백종원 형님이 보여줬던 그 어떤 인사이트, 기량 이런 게 이제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기관에서 예상 경쟁률 한 800대 1 정도로 내다보는데 이거는 뭐 백종원 형님의 네임밸류가 반영된 거라서 뭐 크게 무리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다음 이제 수급을 보면은 전체 주식수의 80.33%가 락업, 그러니까 보호예수 물려 있고 나머지 그 19.67% 중에서 기존 주주가 3.08%, 기관이 11.41%, 개인이 5.18% 이렇게 되는데 이 정도면 일단 11월 6일 그 상장 날에 따상 그러니까 이제 주가 10만 원대 정도로 한번 구경은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관 의무 확약이 10% 초반대라서 당일 이제 전국 단타 체전이 열릴 때 기관에서 여차하면 그냥 내다바이를 칠 걸 또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K증시에서 식음료,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기업 상장은 여태까지 좋은 뒤끝을 보여줬던 적이 없는데, 뭐 여기는 미스터 피자부터 놀부, 교촌, 뭐 맘스터치 등등 하여간 그런데 이런 KFMB 업계에 이번에 백종원 형님 더본코리아가 좀 좋은 선례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미국 대선 관련 소식으로는 이제 메이저 가운데서도 진보 매체로 알려진 워싱턴 포스트지하고 LA 타임즈가 카말라 해리스 지지를 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항상 미국 대선에서 이제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해왔던 이 두 매체가 이번에는 갑자기 어색한 정치적 중립을 이제 선언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언론사 노조에서는 역대 대선에서 항상 민주당을 지지해 오다가 갑자기 경영진에서 이런 결정, 그러니까 해리스 지지를 거부하라는 그 조치를 내린 거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 정치 편향으로 보일 그런 소지가 있다는 이런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든 논리인데 하여튼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아니 근데 워싱턴 포스트지는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사주로 알고 있는데 지난 대선 당시에는 제프 베이조스는 바이든 지지하지 않았었나요? 그럼 혹시 이번에는 해리스의 그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이거에 대한 항의 표시로다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건가? 하여튼 현재 그 베팅 사이트를 보면은 폴리마켓이라고 여기 이제 이번 미국 대선 그 당선 확률을 보면은 트럼프가 다시 주말에 급등을 하면서 66%로 이제 해리스 34%를 이제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트럼프 당선 확률 66%는 이제 해리스가 대선 후보 지명된 이후 거의 최고치 부근까지 트럼프가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내일뉴스에서 해리스가 흑인이 아닌데 자꾸 흑인인 척 한다는 이제 그런 풍문에 대해서 자세하게 저도 전해 들었었는데 아니 인도 사이다가 왜 자꾸 콜라인 척을 하느냐 엄연히 맛도 다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제 해리스 조상은 자메이카에서 흑인 노예를 중개하던 매매상으로 당시 큰 돈을 번 부유청이었고 그런데 또 해리스의 할머니라고 이제 그 자메이카 출신 흑인 여성의 사진을 해리스가 자서전에까지 떡하니 실었는데 그 할머니가 해리스 친할머니가 아니라는 또 그런 증인까지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의문이 드는 게 아무리 해리스가 흑인 혈통이 아닌 인도계 혈통이라고 해도 과연 흑인들이 그렇다고 해리스를 버리고 트럼프를 지지할까요? 해리스가 흑인 혈통이 아니라고 해서 트럼프를 찍는다는 게 이게 흑인들한테서 말이 되는 건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트럼프가 이제 공식 석상에서 해리스는 인도인이냐 흑인이냐 이렇게 질문 던지면서 나는 뭐 둘 다 존중하지만 평생을 인도계로 살아왔던 해리스가 어느 날 갑자기 흑인으로 돌아선 데 대해서 누군가는 한번 그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리스가 무례하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더 나은 지도자를 가질 자격이 있다. 이렇게 또 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미국에서 뭐 흑인은 아예 그럼 출신을 건드리조차 말아야 되는 뭐 그런 성역이냐 뭐 이런 또 이제 그 어떤 비판이 일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최신 여론조사의 이제 인종별 이 조사를 보면은 백인에서는 트럼프 지지 54%, 해리스 43%가 나왔는데 흑인은 해리스 90%에 트럼프 7% 지지율 나왔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그 의문이 든다는 건 바로 아무리 흑인들이 지금
해리스가 마음에 안 들고 뭐 흑인이 아니고 가짜고 어쩌고 한다고 해도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해리스를 안 찍고 트럼프를 찍을까? 그럼 과연 이번 그 해리스에 대한 어떤 비호감 내지 반감 내지 배신감 같은 게 미국 대선 실제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느냐 하는 거죠. 백인들은 정작 해리스 얼굴색이 뭐 간이 안 좋아서 까맣든 아니면 진짜 흑인이든 믹스든 뭐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백인들은 관심이 없거든.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어제 라이브에서 이제 어떤 구독자님이 요청하신 그분이 이제 게이버라고 표현하시는데 네이버 첫 바따로 볼게요. 맥쿼리 증권에서 마침 이번 주 목요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이제 네이버의 이번 3분기 실적은 예상보다 뛰어난 비용 절감 덕분에 추정치 대비 5% 높을 걸로 이렇게 전망했고, 그 다음에 검색 플랫폼 매출은 지속적으로 견조한 성장을 이어가겠지만 이 커머스 부문은 거시적인 역풍을 예상한다. 근데 이번 네이버 실적의 최대 피해는 다름 아닌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웹툰의 주가 폭락, 요거 때문에 네이버 목표가도 기존 대비 4% 사양을 해가지고 목표가 23만 원으로 콜했습니다. 대신에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즉 시장 수익률 상회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맥쿼리 보고서로 또 이어가면은 NC소프트에 대해서 이번 3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데, 여기 맥쿼리는 신작 RPG 그 호연 마케팅 지출 증가로 예상치 대비 NC소프트 실적 이번에 부진할 걸로 전망했어요. 그 다음에 스론 앤 리버티 초기 트래픽은 긍정적이었지만 지속 가능성과 게임 라인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그래서 NC소프트 목표가 17만 원에 투자 의견 언더퍼폼, 즉 시장 수익률 하회로 콜했습니다. 참 이게 코로나 때 100만 원을 넘어서 거의 105만 원까지 갔을 때도 그 어떤 마바라도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고 고점이라고 팔라는 마바라 새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맥쿼리가 또 한화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에 대해서 최근 이제 그 퀄리티 테스트에 대한 뭐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 자회사 한화 정밀기계는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아직은 업력이 짧기 때문에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그런 업계 탑 티어들하고 경쟁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그래서 이제 최근 그 TCB 테스트 실패는 맥쿼리 증권 입장에서는 뭐 투자 논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괜찮다고 뭐 언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K뷰티에서 중국 영향권에 있는 코스맥스에 대해서는 노무라 증권이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3분기 실적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6%, 31%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 정작 4분기에는 실적 성장률이 88%로 급등할 것을 예상한다. 그리고 감소된 충당금도 또 다른 모멘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투자 의견 컨빅션 바이, 우리말로 매수 확신 등급으로 또 목표가는 23만 원 고랬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이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외국계 리포트의 어떤 특성상 마침 오늘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한 LG화학에 대해서 이제 맥쿼리 증권이 3가지 포인트를 정리하는데, 근데 오늘 사실 증시 마감 후 실적 발표 잡혀 있었는데 장중에 한 5% 올라가면서 기관이 이거 실적 나오기도 전에 완전히 며칠 굶은 사람이 허겁지겁 밥 먹듯이 그렇게 막 땡기던데, 정작 실적은 예상 미달이었어요. 그나마 이제 자회사 그 LG 에너지 솔루션은 실적 호조에다가 ESS에서 했던 장사를 잘했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K증시에서는 이렇게 돈 잘 벌면 물적 분할, 분할 상장, 그리고 돈 못 벌면 바로 유상증자, 이 두 갈래입니다. 아무튼 맥쿼리 증권에서 3가지 포인트를 이제 LG화학에 대해서 짚었는데, 첫 번째는 음극재 수요와 LG화학의 전략. 일단 음극재 수요가 약화되는 데 대해서 제네럴 모터스의 높은 재고가 LG화학의 음극재 수량에 리스크를 줄 수 있어서 향후 몇 분기 동안 고급 소재 부문의 매출 및 영업이익이 약세를 보일 걸로 예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는 LG화학의 음극재 사업은 60% 이상의 가동률로 운영되고 있고, 뭐 경쟁사 50%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의 주문 가시성 덕분에 LG화학은 다른 업사이클을 대비해서 과도한 용량을 미리 구축할 필요가 없고, 이로 인해서 경쟁사보다 높은 장기 영업 마진 한 10%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적자 나온 석유화학 불황에 대해서는 석유화학 제품 가격 정체가 이제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주요 뭐 석유화학 제품이 PVC, ABS 이런 가격이 크게 변동은 없었고, 중국 석유화학 그 회사들로 인한 심각한 공급 과잉을 반영한다. 여기 또 중국이 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LG화학은 새로운 석유화학 그 프로젝트에 대한 지출을 줄이고 있고, 나프타 분해 센터를 분리 매각하는 옵션도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서 고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배 구조에 대해서 맥쿼리가 이제 자사주 매입 계획은 LG그룹 지주회사인 LG, 여기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천억 원 규모의 LG화학 주식을 매입할 예정이고, 이게 이제 1일 거래
그 수준의 약 3%에 해당된다. 그래서 LG화학이 자사주 매입과 같은 그 추가적인 행동을 취할 경우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LG화학 목표가를 40만 원에 비중 확대로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이 소중한 분들께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공유해 주세요. 그럼 제가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 안방으로 직접 배달갑니다. 자, 내일 화요일 10월 29일이고요. 이제 10월도 내일 포함해서 이제 딱 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선 내일 미국에서는 구글 실적이 나오는데 지난번에 그 구글 CEO가 순다르 파차이 그 사람이 AI에 대한 투자는 안 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게 낫다. 이 발언으로 주가가 이제 급락했었는데 이번에는 과연 구글이 AI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내놓을지 그리고 또 구글 분할에 대한 그 미국 법무부의 반독점 위반 그 결정 여기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관련 내일 뉴스를 보면은 이제 국정감사도 거의 끝났겠다. 이제 정부 부처들이 다시 바쁘게 나오는데 먼저 내일 국가바이오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정. 이거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 주제죠. 그 다음에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 지역 지정 공고.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수처리 관련 요쪽 테마. 그 다음 내일 보도자료 나올 게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 타기 좋은데 글로벌 전문가와 함께 AI 시대를 활짝 열어갈 6G 기술을 조망하다. 이제 요거는 말 그대로 6G 테마랑 통신 장비주들,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뭐 이런 테마가 증시에 연결되죠. 다음에 경제 지표는 9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이거랑 9월 관광 통계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금통위 회의록이 내일 공개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추가 금리 인하는 좀 무리가 아니겠냐는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에 대한 어떤 힌트가 들어있을 것으로.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증시 일정은 아주 그냥 이제 올해 어떻게든지 막판까지 상장 땡기려고 애쓰는 기업들이 이제 뭐 12월에는 사실상 IPO가 거의 없으니까 이제 10월 말하고 11월까지 지금 총출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앞에 말한 더본코리아가 이제 오늘부터 내일까지 공모청약이고 그 다음에 내일부터는 MOT, 3A 로직스, 사이냅 소프트 이렇게 이제 수요 예측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K증시 실적 발표 기업들은 삼성전기, LG생활건강, 한화오션, KG스틸, 한국항공우주, 하나금융지주, 두산퓨얼셀, 금호타이어 이렇게 진짜 그 애증의 종목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이제 화요일 밤 미국에서는 9월 그 9인 이직 일명 졸출 보고서하고 10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나옵니다. 자, 이제 그 미국의 경우는 대선하고 FOMC가 동시에 지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경제지표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민감도가 크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그 미국은 내일 그 실적 발표가 또 여기 대박인데 개장 전에 그 나스닥 핀테크 대장주 소파이 그리고 페이팔, 맥도날드, 파이자, 젯블루, 크록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장 마감 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은 수요일 새벽에 그 엔비디아의 경쟁사죠. AMD. 그리고 이제 앞에 말한 구글 모회사 알파벳. 그 다음에 이제 스냅, 비자카드, 퍼스트솔라 이렇게 각 업종 대표주들이 내일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 한 주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미리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 아주 무서운 뉴스다.